자, 이제까지 뉴럴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에 앞서서 앞에서 Q러닝과 DQN에서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입실론 그리디랑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설명을 드렸는데 러닝 레이트과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그리고 세퍼레이팅 타겟 네트워크 특히나 이 나머지 두 개는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아타리 게임을 그 강화학습으로 한 거에서 적용된 기존의 reinforcement learning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시도된 두 가지 방법이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learning rate이라고 하는 알파라는 값이 있는데요. 앞서서 왜 이니셜 포지션이 있고 고를 넣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때 좀 더 빨리 그 고를 넣는 방법, 리워드를 받는 방법에 좀 더 웨이팅을 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가 이 상황에서 노란색으로 가면은 된다라고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아웃풋이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걸 믿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시뮬레이터에서 계산된 값과 사실상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항상 에뮬레이터가 정확한 100%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uncertainty가 있는 경우, 또 노이즈 또는 디스터번스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공이 만약에 이제 잔디가 젖어서 마찰이 이제 심해서 미끄러짐이 있다고 치면 사실상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도출된 Q 값이 비록 타겟 값과의 그 차이를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한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액션을 취하고 나서 받은 그 리워드가 실제 상황에서 얻는 리워드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럴 때는 얼만큼을 내가 업데이트를 하느냐. Q를 항상 그 행동 액션을 취하고 받는 리워드로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할지 아니면은 기존 네트워크를 가지고 도출된 그 Q 값을 좀 반영을 해서 적당히 믿을지 이것이 바로 이제 러닝 레이트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존에 원래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과 한번 액션을 취하고 얻은 리워드 값을 포함하여 업데이트하는 값과의 비율을 말하고요. 이것의 러닝 레이트이 또 하나 그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다음은 experience replay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경험한 걸 다시 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샘플을 우리가 그 인풋으로 한 것에 대해서 state, action, 그 다음에 reward, 그 다음 next state 이런 많은 그 시뮬레이션 값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다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바로바로 그 웨이트를 Q를 업데이트하고 웨이트 튜닝 하는데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일단 버퍼에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선 튜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즉 만약에 이제 스테이트가 이렇게 차례대로 쭉 있었다고 치면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트를 대해서 여러 가지 샘플에 대해서 액션 취하고 리워드 얻고 다음 스테이트가 되는 여러 가지를 버퍼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Q를 업데이트하고 웨이트를 튜닝할 때 이 중에 랜덤하게 몇 개만 뽑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그 뭔가 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를 받고 그 다음으로 넥스트 업데이트 되는 이 과정들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죠. 버퍼에 저장해 놓고 그 중에서 골라 씀으로써 그래서 뭔가 에피션트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차례대로 만약에 이제 액션이 S2, S3, S4가 됐을 때 뭔가 그 액션에 대해서 그 연결되는 그런 스테이트지 매우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약간 카메라 앵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너무나 그 유사한 인풋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뭔가 튜닝을 할 때 샘플 사이의 어떤 그 코렐레이션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퍼에 놓고 랜덤하게 뽑게 되면은 좀 이렇게 건너 되어 있는 샘플에 대해서 그 커스트 값을 로스 펑션을 정하고 튜닝할 수 있게 돼서 인트라 샘플 코릴레이션을 좀 줄일 수 있게 돼서 이 방법을 구글 딥마인드가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알고리즘이 하나인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parate network이라는 것인데요. 그 앞서서 이제 이 값은 네트워크로 나온 값, 소위 말하면 WX 값이고요.
예, 그리고 이 값은 그때 해당하는 일단은 trial and error 또는 learning by doing 행동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리워드를 가지고 목표 값을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타겟 값을 설정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네트워크로 나온 값, 이것은 타겟 값. 이것을 이제 튜닝을 하려고 W를 이제 gradient descent로 찾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 W의 값은 predict한 이 값에도 영향을 주지만 결국 타겟 값이 리워드에다가 다음 단계부터는 결국은 네트워크 돌려서 추정하는 값 중에서 최고 값, 맥스 값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다 다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튜닝을 하면 이 앞에 값도 바뀌게 되지만 타겟 값도 바뀌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 앞에 있는 웨이트 값과 뒤에 있는 웨이트 값의 좀 네트워크를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하나는 프리딕션을 도출하는 네트워크로 돌리고 하나는 타겟을 세팅하는 네트워크로 돌려서 사실은 똑같은 값인데요. 프리딕션 하는 값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되는 W를 웨이트를 한 띄엄띄엄 every 한 n 스텝쯤 됐을 때 여기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번 W가 바뀔 때 이 초록색, 즉 프리딕션에 해당하는 값은 계속 바뀌지만은 붉은색, 타겟에 해당하는 값은 조금 천천히 바뀌겠죠. 좀 더 다른 값으로. 그래서 그렇게 세퍼레이트해서 타겟을 놓음으로써 뭔가 좀 더 수렴성이 좋게 만드는 이 방법을 쓴 것이 또 하나 구글 딥마인드에서 제안한 키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딥큐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니셜하게 랜덤하게 W를 정해서 네트워크를 세팅할 때 두 가지 네트워크, 하나는 프리딕션 그냥 네트워크 아웃풋 값과 또 하나는 타겟을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 두 개를 세팅을 하고요. 초기 값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는데 액션을 취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랜덤하게 놓은 W 값으로부터 나온 네트워크 중에 가장 뭔가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액션을 취하는데 일부 엡실론 그리디로 일부는 그냥 좀 랜덤하게 취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에뮬레이터 돌려가지고 리워드는 어떻게 나오고 다음 상황 어떻게든지 파악을 한 후에 그것을 일단 버퍼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D라는 버퍼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랜덤하게 몇 개를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배치로, 미니 배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Q라는 타겟, 액션을 취하게 되면 이제 그부터 리워드가 나오는 그걸 이용해서 Q라는 타겟을 업데이트 시키고 나온 값을, 네트워크에서 나온 값과의 차이, 즉,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식으로 W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튜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Q라는 타겟 값을 세팅하는 네트워크의 W랑 프리딕션 값이 도출되는 네트워크의 W 값은 좀 다르게 나서 종종 초록색 값을 프리딕션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값을 가끔씩 이렇게 타겟 값 네트워크에다가 업데이트 해준다. 요 부분.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제 딥마인드가 제안한 DQN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fully connected network는 인풋이 있고요. 히든 노드가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된 것, 그것을 우리가 fully connected network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풋 값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만약에 이미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요. 이미지가 인풋이 돼서 어느 정도 프로세스 후에 이걸 플래튼하게 하죠. 이미지 보통 이제 RGB 이미지라고 하면은 세 가지 2x2의 값을 3레이어를 갖고 있는 거를 다 이제 플래튼 해갖고 원핫으로 넣게 되는데요. 만약에 개 그림이라고 하면 아웃풋으로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면 dog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값이 나올 수 있게, 만약에 숫자 인식이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8이라는 거에 가장 큰 값이 나올 수 있게 이 웨이트를 튜닝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츄에이션, 그림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여러 가지 아웃풋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긴 액션 값에다가 가장 큰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웨이트 값, fully connected network 값을 튜닝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근데 이제 CNN이라고 하면 요 앞단에 이제 이미지를 가졌을 때 이미지에서 피처, 뭔가 좀 특징되는 점을 가장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가지고 수학적으로는 컨볼루셔널 필터를 써가지고 좀 작업을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 기억나시죠? 이것을 여러 가지 필터로 해서 컨볼루션 필터를 가지고 쭉 그림의 인포메이션 스캔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들 또는 캐릭터리스틱들을 좀
추출 또는 과장하죠. 그 이미지 자체는 되게 블러해지지만 특징적인 게 커지고, 그래서 컨버전 필터랑 보통은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필터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이즈가 너무 커지니까 좀 작게 데이터를 줄이는 거를 맥시멈 값만 고른다고 해서 이제 맥스 플링이 있겠고, 다시 한번 컨볼루션 렐로 맥스 플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최종 데이터를 갖고 이제 플래튼하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미지 말고 뭐 다른 글자라던가 아니면은 사운드 인풋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게 나온 이제 인풋 값이 인풋 값을 뭐 4개로 적은 수로 설정할 수 있고 엄청 많은 수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컨볼루션 필터 최종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 플래트닝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액션 중에 어떤 특정 액션,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 액션의 요 값, 그걸 이제 Q 펑션이라고 하죠. 그 Q 펑션이 나오는 것에 맞게 이 웨이트를 튜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액션에 따른 그 Q 값을 설정이 되느냐, 이건 어떻게 설정했었죠? Q라는 것을 매번 해보면서 learning by doing 하나씩 해보면서 실제로 얻게 되는 점수를 계속 반영해 가면서 타겟 값을 튜닝을 했죠. 거기에 사용된 것이 벨만 이퀘이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온 값과 실제 프리딕션에서 나온 값을 서로 가장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게끔 W를 튜닝하는데, 그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쓴다는 것. 요것이 바로 그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 CNN, 그리고 DQN의 어떤 전체적인 연관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과에서 캡손 디자인에다가 AI를 임플리멘트한 것처럼 인버티드 펜듈럼, 카트 위에 있는 인버티드 펜듈럼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기계공학의 제어 문제입니다. 그 밑에 있는 카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 펜듈럼을 가장 오랫동안 밸런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스테이트 피드백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그 스테이트이 여기서는 이제 그 4개가 되는데, 그 카트의 어떤 포지션의 X에 해당하는 것과 그 펜듈럼의 각도, 세타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스테이트는 X와 세타, 그리고 각각의 속도인 velocity와 angular velocity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카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면 어떤 에러를 개선해서 에러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펑션은 이제 그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이나믹스가 있는데 뭔가 컨트롤을 가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래서 aim은 그 desired value, 여기서는 이제 upright 포지션이겠지만 그걸 가장 미니마이즈 할 수 있게 하게끔 액션, 이 컨트롤, 여기서 이제 좌우 또는 토크가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작용하면 되는가, 기본적인 아주 티피컬한 피드백 프로블럼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머신러닝으로 한다고 하면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DQN, 그 다음 CNN 등으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인풋 같은 경우는 이 순간순간에 이 이미지를 인풋으로 놓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그 추출해 내는 것을 추정되는 값이 아마 포지션, 블라스트 이런 것일 텐데요. 그 다음에 액션은 어디로, 여기서는 지금 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얼마나 빨리 하는 스피드 같이 포함할 수도 있겠고, 뭐 토크도 될 수 있게 뭔가 액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각도에 오른쪽으로 했더니 전체적으로 바가 어떻게 됐더라 라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요 시뮬레이터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펜듈럼에다가 액션 취하면은 뭐 어디로 갈지는 바로 그 이퀘이션 모션 풀면 나오니까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m이라고 한다면 그 DQN으로부터 나오는 Q 값이 그 Q 펑션 값이 타겟 값에 가장 근접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제 타겟 네트워크와 Q 네트워크를 따로 두고 돌린다는 거 기억나시죠? 타겟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는 점수를, 축구처럼 뭐 점수를 얻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버티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세팅할 수 있겠죠. 얼만큼 얘가 뭐 벌티칼리 버티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선 뭔가 리워드에 해당하는 그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Q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균형을 잡고 컨트롤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정확하게 피드백 컨트롤이 잘 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머신러닝, 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만든 것인데, 사실 알 수가
두 개가 딱 사실 결과만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이그젬플들이 기계공학에 있어서는 컨벤셔널한 컨트롤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AI를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사실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되게 똑같은데요. 그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고, AI란 것이 피드백 컨트롤처럼 뭔가 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컨트롤로 할 수 있는 경우와 머신러닝 할 수 있는 경우처럼,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임플리멘트했던 그 캡스톤 디자인 커리큘럼이라던가 이 카르트폴 이그젬플을 보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어프로치의 어떤 유사성, 컨셉셜리 봤을 때 유사점과 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트폴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가, 전통적인 그런 그 피드백 컨트롤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머신러닝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게 좋다면 왜 좋은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조건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좀 더 쉬운가, 여기서 이제 쉽다는 거는 이제 난이도가 있다,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실제 이걸 구현한다고 했을 때 공학적으로 어떤 게 더 코스트 이펙티브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느 면에서 어떤 것이 더 코스트가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인지를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본다면, 기계공학이라는 도메인 널리지 위에 AI라는 어떤 신기술을 접목해서 잘 융합한 그런 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